네, 설마 했는데 결국 일본이 보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또 레이더 논란 등으로 이어진 한일 간 갈등이 이제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경제적 보복카드로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에 다음과 같이 엄격한 제도 운영을 실시할 것입니다. 7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의 대한민국 수출 및 이와 관련된 제조 기술의 이전에 대해 포괄 수출 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 수출 허가 신청을 요구하며 수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첨단 부품 수출 시에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일명 화이트 국가 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해당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화이트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에 첨단 부품을 수출할 때는 각각 매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이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수출 제한 품목으로 발표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또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또 리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또 에칭가스는 생산량의 7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상당수가 일본산 소재를 사용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일 갈등에 따른 보복카드임을 대놓고 밝혔습니다.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 검토 결과 한일 간의 신뢰 관계는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생산 세계 1, 2위를 다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에 따른 일본 수출 업체들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되는 조치로서 이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법 합치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지난주 G20 정상회의 때 어느 정도 감지된 바 있습니다. 정상회의 개막 전부터 한일 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물론 정상회의 기간에도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짧은 인사만 몇 차례 나눈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연설 또 SNS 등을 통해 일본과의 협력과 또 일본의 역할 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해오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손님 대접 볼수록 영 별로였습니다.